조금 젊고 활동성이 있는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보강하기 위해서 최근에 새로 쓰게 된 미국 콘메드 제사에서 말씀드린 바이오 브레이스라는. 안녕하세요. 어깨는 날개병원 서울대학교 정형외과학 의학박사 이태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어깨 회전근개 파열 힘줄 수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개발된 바이오 브레이스라는 보강 패치 제제에 대해서 오늘은 환자 케이스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제 수술 사진까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시다시피 어깨 힘줄 파열, 특히 회전근개 힘줄 파열은 봉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이 생기는데요. 특히 꼬맨 부분이 재파열된다든지 꼬맨 부위가 제대로 아물지 않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데요. 그것들을 좀 좋은 방법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강 제제들이 있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로 저희 병원에서는 제가 2013년부터 시작한 동종 진피를 이용한 보강 힘줄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마 우리나라 제일 오래전부터 가장 많이 해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람, 즉 다른 사람 사체에서 나온 진피, 피부 밑에 있는 진피 조직을 이용해서 힘줄을 봉합하고 그 위에다가 보강을 하기 위해 덮어주는 방법인데요. 가장 오랫동안 벌써 한 10여 년이 넘었으니까 좋은 결과를 가지면서 사용돼 왔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최근에 개발된, 그것도 사실은 미국에서 개발돼서 써온 지는 한 5, 6년 된다고 합니다. 리제네텐이라고 하는 생체 유도성 콜라겐 임플란트라고 하는 제제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이 힘줄 봉합을 한 이후에 강도를 좀 높여주기 위해서 보강해주는 제제인데요. 콜라겐 제제로 돼 있어서 인체에 있는 이 힘줄 세포, 즉 섬유아세포가 빠르게 자라 올라가게 해서 회복률을 높이고 재파율을 획기적으로 줄인 제품입니다.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많이 시행을 해왔는데 작년 말부터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쓰기 시작한 바이오 브레이스라는 제제가 가장 최신 제제인데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최신 제제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두 가지 이런 보강 제제보다 조금 더 월등한 효과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보강 제제의 장점만을 합해서 만든 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역시 이제 미국의 유명한 이 다국적 의료 기업에서 만든 제품이고 미국에서 이미 많은 환자들한테 쓰고 있는 제품이라서 저희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벌써 몇 달 전부터 쓰고 있는데 기존의 두 가지 제제보다 조금 더 강력한 보강 작용이 있어서 오늘 환자 케이스와 함께 직접 수술 동영상까지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예 케이스를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제가 얼마 전에 수술한 환자인데 한 50대 남자 환자였습니다. 스포츠를 아주 좋아하시고 50대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처럼 이 체격과 근육량이 많고 한데 운동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다가 손 짚고 넘어지면서 좀 다치셨어요. 원래 회전근개 파열이 퇴행성으로 오래 쓰다 보면 손상에 가게 돼 있는데 이분은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어떤 외상성이 더해져서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좀 중형 이상의 대형 사이즈 파열이 있었기 때문에 환자한테 설명을 드리고 단순 봉합만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강할 수 있는 제제를 써야 되겠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특히 조금 젊고 활동성이 있는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보강하기 위해서 최근에 새로 쓰게 된 미국 콘메드 제사에서 말씀드린 바이오 브레이스라는 보강 패치, 보강 힘줄 제제를 쓰게 되었거든요. 먼저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면, 아예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이게 뭔가 구멍이 뚫린 게 이게 회전근개 힘줄 파열입니다. 처음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렇게 좀 제가 여러 가지를 해보면 이렇게 뜯어져 가지고 여기 핏기도 좀 맺혀 있고요. 내시경이라는 거는 이제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팽창을 시켜서 보기 때문에 피 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많이 찢어져 있고 이런 뒤쪽으로 보면은 피가 아직 맺혀 있어서 외상성 파열도 동반되어 있는 거를 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술하기 전에 일단 힘줄들을 매끈하게 좀 다듬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다듬어 가지고 힘줄이 잘 당겨오는지 보는데 구멍이 상당히 큽니다. 당겨오긴 하는데 좀 모자란 부분이 있고, 요거는 이제 이도박근 힘줄인데요. 요걸 좀 보강해서 같이 좀 꿰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보강 패치라는 걸 쓰기 전에 기본적인 1차 봉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실을 뼛속에 박아서, 요새는 이제 뼛속에 실을 박는 것도 어떤 쇠나사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실 자체를 얽어매서 뼛속에 박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생체 조직으로 흡수되면서 남아있는 조직은 없는 그런 조직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실을 떠가지고 같이 꼬매고 있는 작업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실을 수십 개의 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숙련된 기술로 해서 잘 꼬매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요. 일단 이게 이제 1차 봉합된 사진입니다. 보면은 1차적으로 많이 잘 덮여 있는데 이런 부분이 뼈가 좀 드러나 있고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는 이두박근 힘줄을 보강을 해서 아예 같이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이 위를 좀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아직까지 좀 얇은 부분을 어떻게 덮어주냐 하는 방법인데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보강 재료들을 쓰게 되는데요. 오늘 이게 쓰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좀 흐리지만 이렇게 보이는 바이오 브레이스라는 조직인데요. 보통 한 3 곱하기 2.3cm 정도 되는 조직입니다. 이거를 일단 아까 속에서 꼬맨 실을 밖으로 빼내가지고 실을 한 땀 한 땀 꿰야 됩니다. 저는 보통 한 3줄 정도를 꿰가지고 이렇게 이제 집어넣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다시 내시경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더 뭐 피부를 절개하거나 하지 않고 직접 이 구멍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넣게 되겠습니다. 지금 안쪽에서 본 사진인데요. 지금 들어가고 있는 요것이 바로 바이오 브레이스라고 하는 패치 제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뭔가 물컹물컹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강도가 있고요. 잡아보면 좀 단단한 느낌이 납니다. 이제 환자분의 이니셜을 따서 저는 체크해서 환자분한테 직접 다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1차 봉합판 위에다가 실을 하나하나 엮어가지고 꼬매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봉합을 다시 한번 하고요. 봉합한 실을 밖으로 꿰내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중 봉합에 의한 교량형 봉합에 같이 삽입을 하는, 그 사이에다 껴서 단단하게 봉합을 덮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봉합을 다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한 땀 한 땀 꿰매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봉합을 안쪽에다 하게 되면 이렇게 붙어있는 모습이 잘 보이시죠? 그래서 꼬맨 실들을 다시 밖으로 한 땀씩 빼면 그 실들을 다시 바깥쪽에다 2열 봉합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많이 찢어진, 이렇게 해서 이 바깥쪽 앵커라고 해서 바깥쪽에다 앵커를 한번 눌러주면서 단단하게 이렇게 봉합을 하게 됩니다. 먼저 1차 앵커 하나를 받게 되면 벌써 이렇게 단단하게 붙게 되겠죠. 망치로 박아 넣고 있고요. 나머지 실들을 앞, 뒤 이렇게 해서 하면 한 3개 정도의 앵커를 바깥쪽에다, 아래쪽에다 박아서 단단하게 눌러주는 봉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단하게 봉합을 하게 되면 앞쪽에서 한 번 더 박아서 봉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예쁜 모양의 잘 봉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나머지 바깥쪽에 한 번 더 이렇게 보내면 단단하게 보이는데, 요게 이제 이 바이오브레이스 재질인데요. 두께가 한 2에서 3mm 정도, 한 2.5m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나중에 이것이 힘줄 두께만큼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다 끝난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격자 모양 단단하게 예쁘게 잘 된 걸 보시고, 보기만 해도 기계적으로 단단하게 봉합된 걸 느낄 수 있고요. 다른 기존의 동종 진피라든지 이제하고 다른 점은 이렇게 눌러봤을 때도 굉장히 단단하고 짱짱한 느낌이 납니다. 제가 뭐라고 표현할까 궁리를 많이 했는데 딱 납으로 된 납가운, 갑옷을 딱 덮어준 느낌이에요. 보기에는 이렇게 하얗게 보여도 단단한 재질감이 있고요.
납가운, 납가죽이 딱 붙는 것 같은 갑옷을 입힌 느낌이 나서 초기에 기계적인 강도를 보강해주는, 이렇게 눌러보면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 초기에 기계적인 강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패치, 보강 재질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수술 사진을 한번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단단한 재질입니다. 눌렀을 때 잘 들어가지 않고요. 일반 동종 지피는 약간 푹신푹신하고 늘어나는 재질인데 얘는 갑옷처럼 딱딱한 재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보강력을 단단히 해주고, 여기 보면 약간 뭔가 투명한 빛이 나는 재질인데요. 사실은 저기가 이 마이크로포 구멍들, 미세 구멍들이 나 있다고 합니다. 그 안쪽으로 힘줄 세포, 섬유 아세포들이 이제 자라나올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단하게 덮어주면 나중에는 이 힘줄들이 이 섬유 아세포, 힘줄 세포들을 메꿔지면서 자기 힘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조직이 보통 한 2년 정도까지는 나중에 MRI 찍는다든지 혹시 이제 재수술하면서 봤을 때 이 조직이 안 보이고 힘줄 조직만으로 메꿔진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힘줄을 봉합한 것 위에다가 한 번 더 덮어줘서 단단하게 보강하는 재질인데요. 이 재료의 특징은 조금 이따가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